안녕하십니까. 데이브 오피셜 김갑중입니다. 12월 23일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수시 발표가 12월 27일까지 진행이 되고 수시 충원 모집은 1월 5일까지 마무리됩니다. 그 뒤로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인문계 최상위권 대학들의 핵심 비교를 통해 지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에 의해 당락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원 경향이 비슷한 대학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원서 조합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합니다. 대학별로 모집군이 다르고 분할 모집을 하는 경우 주력군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대학이 어떤 의도로 해당 모집 단위를 해당 모집군에 배치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이에 기반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기반으로 점수를 산출해보고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인문계 최상위권 대학, 즉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를 중심으로 지원 경향이 비슷한 대학을 구분한 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인문계 최상위 그룹의 관건은 나군에 위치한 고려대와 연세대에 지원하여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고려대와 연세대에 지원하여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가군의 서울대는 좀 더 부담 없이 상향소신 혹은 적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군에 고려대와 연세대에 지원하여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가군은 서울대보다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군의 경우 가나군과 달리 지원 가능한 대학이 적어서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5명 모집하는 동국대 경주 한의학과와 3명 모집하는 카톨릭 관동내 의예과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한의에는 가군의 경희대와 대전대, 나군의 가천대와 대구한의대, 동의대, 원광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 가능한 의예과가 가군에는 이화여대, 다군에는 카톨릭 관동대가 있습니다. 치의학과는 나군에 원광대 치의학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인문계 최상위권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 최상위권의 핵심은 나군의 고려대와 연세대에 합격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 점수를 대학별 산출 방식을 근거로 환산한 후 합격 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연세대는 고려대에 비해 영어 영역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제2 외국어 및 한문이 사회탐구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니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학교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정시 나군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영어 영역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2등급은 1점 감점, 3등급은 3점 감점입니다. 고려대 가정교육학과와 간호학과, 컴퓨터학과는 수학 나형을 선택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제2 외국어 및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대학은 서울교대입니다. 정시 나군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서울교대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즉
국어, 수학, 탐구가 각 33.3%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영어 영역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대학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정시 가군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인문계열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응시한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수학 반영 비율이 40%로 고려대와 연세대 서울교대에 비해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간호학과와 의료학과는 수학 나형 선택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려대 연세대에 비해 영어 영역 비중이 낮은 편으로 2등급 0.5점 감점, 3등급 1점 감점입니다. 네 번째 살펴볼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정시 나군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영어 영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1, 2등급 점수 차이가 5점입니다. 2, 3등급 점수 차이가 7.5점 차이입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제2외국어 및 한문을 탐구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국제계열은 15명을 모집합니다. 국제계열은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을 통해 선발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인문계 최상위권 대학의 2020 정시 충원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20 정시 가군 서울대는 인문계열 전체 290명 모집에서 14명의 충원 합격이 발생했습니다. 평균 4.5% 충원율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에 지원할 경우 충원 합격을 기대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최초 합격 가능성이 있는 모집 단위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군 모집의 고려대와 연세대는 가군의 서울대보다 충원 인원이 더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원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2020 정시 고려대는 전체 모집 단위 중 국문, 한문학, 동문, 일문, 영어교육 등 5개 모집 단위에서는 아예 충원 합격이 없었습니다. 단 인기 모집 단위인 컴퓨터, 경영, 경제, 통계 중심으로 충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 정시 연세대도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충원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중문, 동문, 불문, 노문, 철학, 문헌정보, 의료환경, 인문, 아동가족 등 8개 모집 단위에서는 충원 합격이 없었습니다. 경영, 경제, 심리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모집 단위에서만 일정 수준의 충원 규모가 형성되었습니다. 나군 고려대와 연세대의 합격 가능 여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전체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교대의 경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축소되면서 예전보다 선호도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일반 모집 단위와 달리 초등교육학과는 모든 교대가 나군에서 모집하고 이화여대와 한국교원대만 가군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군의 경우 워낙 모집 규모가 작아 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격하기 어려우므로 교대 진학을 희망할 경우 나군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서울교대는 영어와 한국사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에 의해 당락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원 경향이 비슷한 대학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원서 조합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어 모집하는데 대학별로 모집군이 다르고 분할 모집을 하는 경우 주력군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 대학이 어떤 의도로 해당 모집 단위를 해당 모집군에 배치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에 기반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기반으로 점수를 산출해보고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